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가을절기를 끝내고 겨울절기가 시작되는 입동입니다. 입동 추위는 오늘 없지만 오늘 밤부터는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황사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1월 7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퇴역한 군함을 활용한 함상공원이 이달 22일 망원 한강공원에 개장합니다. 막바지 준비 현장을 미리 가봅니다. 여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여성 건강 카페가 후미진 장소와 관리 부실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삼표산업 풍납동 공장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풍납토성포구원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46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퇴역한 군함을 활용한 함상공원이 이달 22일이면 첫 선을 보입니다. 현재 공정이 90%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개장 전 함상공원의 모습을 현장 연결해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망원 한강공원에 조성 중인 서울 함상공원 현장입니다. 네, 서울 함상공원에 퇴역한 군함이 들어서죠. 이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모습 좀 전해주시죠. 네, 제 왼쪽을 보시면요. 현재 배 한 척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네. 서울함입니다. 서울함은 1900톤급 호위함인데요. 서울함 이외에도 함상공원에는 고석정, 참수리호와 잠수함, 돌고래호 이렇게 총 3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중 서울함은 한강에 떠 있는 상태고요. 참수리호와 돌고래호는 육상에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공정률은 90%를 넘어섰고요. 오는 17일까지 외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2일 공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예. 이 함상 자체는 마무리가 돼 가는데 포크레인도 보이고 이 주변 환경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모습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서울시와 공사 관계자들은 개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요. 현재 서울함과 연결되는 다리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예. 돌고래호를 감싼 안내시설의 경우에는 외부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잔디밭과 같은 시민 공간은요. 준비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잔디의 식생 등을 감안했을 때 주변 환경에 대한 정리는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 단순히 새로운 공간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이 반기는 시민들도 있지만 모두가 반기는 것만은 아니라면서요. 무슨 말입니까? 네, 시민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예. 먼저 퇴역한 군함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함은 지난 1990년 환태평양 훈련에서 최우수 전투함이죠. 탑건함의 영예를 차지했고 세월호 참사 때 실종자 구조에도 활용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참수리호나 돌고래호도 많은 작전에 투입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그저 퇴역한 군함을 활용한 공원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또 이 함상공원 주변에는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공원 개장에 따른 혼잡도가 증가할 경우 사고 위험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이죠. 마지막으로 이 조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서울 함상공원 같은 경우는요. 지난 2015년이죠. 2015년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네. 이후에 시민 여론조사가 이제 거쳐졌습니다. 당시에는 한강과 해군함에 대한 연계성이 부족하고 총 사업비 110억 원이 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안보와 관련한 체험학습장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아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개장 이후 시민들의 반응에 따라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함상공원 공사 현장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는데 이곳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로 거듭나게 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있는 서울 함상공원 연결해봤습니다.
삼표산업 풍납동 공장이 이전 위기에 놓였습니다. 재판부가 풍납공장 이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정함 기자입니다. 삼표레미콘 풍납공장이 이전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장 부지 강제 수용 문제를 두고 벌어진 국토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장 부지를 수용함으로써 생기는 사익의 침해보다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익이 더욱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지난달 20일 발굴됐던 서쪽 성벽 유구도 이번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 풍납토성 서쪽 성벽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부지 아래에 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낮다며 삼표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유구가 발견된 이후 쓴 2심 판결에서는 부지 아래에 성벽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소송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풍납토성 복원 사업도 다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풍납토성 복원 사업의 어떤 타당성과 필요성, 즉 이 사업이 공익 사업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이 사업을 공익 사업으로 인정받아서 이제 문화재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고요. 송파구는 이후 재개될 보상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표 측은 이번 소송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현재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네요. 네. 보통 그냥 한가 쓴 것 같습니다. 제 쪽에서는 확인하시죠. 삼표산업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적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풍납공장의 이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서정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서울 미래유산을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미래유산만 426곳에 달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4년을 되짚어보고 미래유산의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울 미래유산은 미래 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념물이나 장소를 선정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모두 426건이 지정됐습니다. 미래유산이 매년 100건씩 선정되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지난 1일 미래유산의 보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미래유산의 보전 방향과 활용 방향, 지원 방향 등 모두 3가지. 보전 활용 방향으로 개인 소유가 많은 미래유산의 특성상 각각이 지닌 이야기를 풀어내 관람객과 소통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등록문화재와 그다음에 우수건축자산과의 차이점은 이용자 측면에 어떤 관점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원 방향으로는 방문객 수에 치중하는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미래유산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미래유산 지원 사업은 그 시간 동안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운영자가 공간의 정체성을 만들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또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일회성 사업이 되면 안 되며 공공기관도 미래유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이어졌습니다. 각 위원회에다가 미래유산의 현황과 향후 과제들,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냥 행정적인 망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를 바탕으로 다음 달 미래유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래유산 9건이 폐업하고 6건이 미래유산을 반납하는 등 위기를 맞은 미래유산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100년 후 미래유산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끊임없는 제도 보완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구로구는 서울시에서 중국 동포와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은 자치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외국 이주자들의 수가 많아지면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 요소도 아무래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주민들이 이런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동장이 주민과 함께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을 청소. 오늘은 동장 대신 구청장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을 대청소 후 본격적인 대화 자리에서 주민들은 그동안 담아두었던 불편을 쏟아냅니다. 주민들의 레이더에 걸려든 건 쓰레기 무단투기입니다. 특히 중국 동포들의 무단투기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자레인지셔도 없다고 그 건물에서 10m, 2m 이내는 안 지킨다고 해갖고 막 버려요. 이에 주민들은 감시 카메라 추가 설치를 요구했고 구청장은 효율성을 고려해 감시 요원 투입을 제안했습니다. CCTV로 무단투기를 단속해서 벌금 매기는 거는 거의 100명에 1명도 찾기 어렵습니다. 동포 단속반을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서로 단속하고. 학부모와의 만남에서는 이주 외국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거주를 한다면은 일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고 그게 다 공평하게 나눠진다면 어느 한국 자녀가 역차별을 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구로 내에서 모두가 좀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다문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성구청장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아닌 특정 교육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53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으면 적게 투입된 건 아니거든요. 어떤 학생이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국제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내년부터 보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난달 초부터 구로군의 각동을 돌며 진행된 1일 동장 행사. 구청장을 직접 대면해 의견을 전한 만큼 불편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청장님 오시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러고 말씀드린 거죠. 작은 일이지만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민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성과고요. 이번 1일 동장 행사를 통해 접수한 주민 건의 사항은 약 280여 건. 구로군은 담당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해법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여성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죠. 서울시도 2년 전 여성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겠다며 여성 건강 카페를 조성했는데요. 2년 지난 지금 여성 건강 카페 화음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시내 8개 자치구에 여성 건강 카페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카페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성 자조 모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유휴공간 사용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접근성도 고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조성된 마포구의 여성 건강 카페. 카페 안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한 컴퓨터 강의가 한창입니다. 스마트폰 활용과 브런치 만들기, 바느질 등 다양한 강좌가 카페 안에 개설돼 있고 아나바다 장터와 각종 모임 장소로까지 활용되면서 이곳은 늘 활력이 넘칩니다. 시너지 효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다. 이곳이 사람들로 북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양한 강의를 개설하고 홍보했던 운영진의 적극적인 마인드, 더불어 카페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어 주민들을 쉽게 불러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편하고 엄마들도 편하고 또 여기서 항상 자질구레한 무슨 행사가 있잖아요. 강좌도 열리고 뭐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마포구 이외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떨까? 송파구에는 여성 건강 카페를 찾아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을 복지관 2층에 여성 건강 카페 화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문이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매일 카페가 열렸지만 운영단체 회장단이 바뀌면서 관심이 시들해졌습니다. 협소한 공간과 외진 장소는 사람들의 발길마저 뚝 끊게 만들었습니다. 위치가 너무 후미지고 하니까 인건비 지급도 안 될 만큼 장사가 안 돼서 현재는 아예 문을 닫은 상태로 카페는 물론 커뮤니티 기능 또한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서 수집되는 사람을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좁아서 그런지 필이 없어요. 강남구의 또 다른 곳. 카페가 있다고 소개한 곳인데 건물 외부 어디를 둘러봐도 화음이란 간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탓에 수년 동안 인근에서 살았거나 장사했던 사람들마저 카페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봤어요. 모르겠어요. 화음은 어디에 있는지 계단을 통해 올라가 봤습니다. 3개 층을 올라가서야 표지판이 보였고 카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부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손님 없이 텅 비었습니다. 이곳의 경우 구청과 동사무소 관계자 등 아름아름으로 공간을 대여하며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이 뭐 많지는 않고 우리는 주로 이제 동아리들. 구로구의 또 다른 곳 역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 초기 시에서 제안한 인문학 강좌 등을 진행했지만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지정한 강사가 있어요. 그분들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주민들 위해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현재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없이 카페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마저도 손님이 없어 고민입니다. 동네 후미진 곳에 카페가 있어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뭐 부정적인 데도 많고 하는데 양수대는 자체가 너무 들어와 있잖아요. 서울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어진 시설을 이제 와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 카페 화음을 만들면서 한 곳당 지원한 예산은 최대 5천만 원으로 전체 4억 원 가까운 돈이 이미 쓰였습니다. 앞으로 확대 계획은 이제 없을 예정이고 이후에도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유휴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찾는 사람이 줄었고 결국 운영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게 카페 화음의 현 주소입니다. 사업 시작 당시 장소 선정에 면밀하지 못했던 탓. 카페 화음이 3년짜리 일몰 사업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중 성북구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의 보호구역 지정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는 총 457건, 연평균 91건입니다. 이 가운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구는 성북구로 총 43건, 다음은 42건이 발생한 구로구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장 사고가 적게 나타난 곳은 5년간 10건이 발생한 서초구였습니다. 윤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줄지 않는 것에 대해 제도적인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그리고 100인 이상의 학원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가운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절반에 불과한 상황. 100인 이상 학원의 대다수가 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입시 어학학원이라 차량 정체 등을 이유로 신청을 꺼린다는 것. 게다가 어린이집의 경우는 100인 미만은 의무 대상지에서 제외돼 있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의 7%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학원이 보호구역 대상지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고 반대로 어린이집 의무 대상지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매년 봄 아름다운 벚꽃으로 많은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했던 석천 호수. 이번에는 가을을 맞아 단풍으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긋불긋 물든 호숫가에서 가을의 정취를 사진에 담아냅니다. 거리에 흩어진 낙엽의 바스락거림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매년 봄 벚꽃으로 즐거움을 줬던 석촌호수 일대가 이번에는 낭만 있는 가을 거리로 변신해 시민들을 초대했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석촌호수 동호에서는 낙엽거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축제는 시민들에게 봄과는 또 다른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풍경도 좋고 그다음에 그냥 산책하기 되게 좋은 장소인 것 같아서 좀 자주 오고 싶은 장소인 것 같아요. 한 바퀴도 돌아보고 낙엽도 밟고 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11월 달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는 낮과 밤 서로 다른 매력을 뽐냈습니다. 낮에는 전통 문화 공연과 다양한 부스들이 열려 페이스 페인팅과 같은 여러 체험 활동이 마련됐습니다. 축제의 밤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의 향연이었습니다. LED 조명들로 수놓은 터널과 작품들은 사진 촬영 명소가 됐고 가수들은 멋진 노래를 통해 시민들의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석촌호수는 봄철에는 벚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은 플라타나스나 왕벚나무, 은행나무 등 수만 종의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죠. 많은 시민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해준 석촌호수 낙엽거리 축제. 계절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한 호수길에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최근 4년간 거리를 배회하는 유기견 수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개물림 사고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유기견 관련 출동 요청이 2014년 1,493건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출동 건수가 4,53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기견으로 인한 출동 건수가 하루 평균 15건에 달합니다. 특히 개물림 사고의 경우 2015년 5건에서 2016년 30건으로 증가폭이 컸고 올해는 현재까지 25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유기견 관련 출동 장소는 도로가 24.4%, 주거시설이 22.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동 전 보리씨에 흙먼지만 날려주소라는 속담이 있죠. 늦어도 입동 전까지는 보리 파종을 끝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속담이 됐지만 지금쯤 겨울날 채비를 준비해야 함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곳곳에서 김장 나눔 행사가 시작되고 거리에 구세군 종소리도 들리기 시작할 텐데 올 한 해도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